네, 플로우 활용 마스터 심화교육의 마지막 관문. 교육을 듣고 있는 지금 각자의 플로우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난 이미 잘 쓰고 있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사용해 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정말 못 쓰고 있을 거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6가지 문항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동그라미, 내가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X로 구분을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항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를 폴더와 즐겨찾기로 정리하고 있다. 네, 동그라미 X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받고 싶은 프로젝트의 알림만 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는 가장 중요한 글이 상단 고정되어 있다. 네 번째, 나는 업무의 진행 상태를 상황에 맞춰서 잘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출근해서 오늘 해야 하는 업무를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 나는 협력사 또는 고객사를 플로우에 초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네, 지금 여러분이 해당되는 개수, 동그라미 개수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고요. 다음 화면에서 같이 레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개수 체크해 봤다면 이렇게 나의 레벨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각 레벨별 액션 가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6개다. 역시 여러분 이미 완벽한 플로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주변에 플로어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활용법도 공유해 주면서 확산에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4개에서 5개다. 핵심 기능은 이미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을 듣고 이제 적용해 볼 기능이나 또 업무는 없는지 점검해 보고 바로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가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분들은 플로우 어린이, 플리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을 클릭해 보고 시도해 본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0개에서 1개 플로우 스타터인데요. 아, 괜찮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단 기본 기능을 이제 하나씩 익혀보면서 클릭도 해보고 접속 자체를 나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있었으면 문제 해설도 있어야겠죠. 혹시 각 항목에서 말하는 게 어떤 기능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각 항목별 해설,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모르는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항목,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를 폴더와 즐겨찾기로 정리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로그인 했을 때 이 메인 화면에 보여지는 프로젝트들, 뭐 전사 공지용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파일 공유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냥 참고용으로 참여만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폴더와 즐겨찾기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자주 사용하고 또 담당하는 업무가 많은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즐겨찾기 설정을 해두면 상단에 모여서 보여지게 되고요. 빠르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즐겨찾기를 완료한 화면인데요. 이 중에서도 뭔가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한 번 더 묶어서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메인 화면 왼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 폴더로 묶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폴더를 설정해 두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폴더에 설정된 프로젝트들만 모여서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 같은 카테고리의 프로젝트끼리 색상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모아볼 때에도 폴더별로 모아볼 때에도 통일성 있게 색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들은 같은 폴더에 넣어두고 색상도 함께 설정해주면 좋은데요. 사람의 뇌는 시각적인 자극을 가장 먼저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목을 일일이 읽지 않더라도 나만의 색상 설정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찾고 입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내가 받고 싶은 프로젝트의 알림만 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내가 협업하는 사람,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질수록 알림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실제로 성격에 따라서 뭐 알림이 999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 배지가 떠 있는 걸 못 견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 알림 지옥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무자비하게 알림이 쌓이게 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 속에 묻혀서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네, 플로우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알림 리스트와 푸시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기능편에서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도 네, 업무를 잘 관리하기 위한 꿀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설정 안 하신 분은 함께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 클릭해서 알림 설정 들어가시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 번에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알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알림만 받도록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알림 속에서 묻히는 업무 없이 네, 꼭 필요한 알림만 받게 되고 이 비포와 애프터 차이를 정말 뼛속 깊이 느끼실 겁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 프로젝트 잘 만드는 방법에서 아주 강조했던 기능, 바로 상단 고정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나 뭐 규칙, 필수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내용을 상단 고정해 두셔야 누구든 쉽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빠르게 업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X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어떤 게시물이 중요한 게시물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뭐 따로 검색을 하거나 또 동료에게 물어봐야 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양식이나 공지 같은 것들을 상단 고정해 두시면 처음에 입장한 사람도 그리고 업무를 등록하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업무를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수로 공유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있을 텐데요. 프로젝트의 운영 규칙이나 업무 양식, 꼭 읽어야 되는 게시물을 등록을 해두고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중요도에 따라서 상단 고정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변경하면서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항목, 업무의 진행 상태를 상황에 맞춰 잘 변경하고 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잘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취소된 업무인데 요청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다음, 이미 완료되었는데 진행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피드백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는 업무가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네, 먼저 취소된 업무라면 요청 상태에 남아있도록 방치하지 않고요. 이렇게 취소 사유를 댓글로 남겨주고 보류로 상태를 변경해 줍니다. 네, 이미 완료된 업무인데 진행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 내용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고요. 내가 담당자인 경우에는 피드백 상태로 전환해주고 내가 요청자인 경우에는 완료로 상태를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된 업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한번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주고요. 피드백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완료 여부를 재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업무 파트에서 단순한 업무 요청부터 이 복잡한 프로젝트 운영까지 업무 5단계만 잘 정의해서 공유하면 업무 진행도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상단 고정으로 공유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5단계를 전환하는 것도 모두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습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면 다섯 번째 항목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루 3번 내가 오늘까지 해야 하는 업무 확인하기. 네, 나만의 업무 비서 이 전체 업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네 번째 풀잘러 포인트, 바로 전체 업무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풀잘러 테스트 항목, 협력사 또는 외부인과의 소통 방법을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협업할 사람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서 잘 소통하고 계신다면 다른 항목들을 체크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가장 고난이도의 레벨을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니더라도 앞에 설명드렸던 그 외부인 협업의 이점들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협업 툴이라는 목적에 맞게 플로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협업할 공간을 잘 만들고, 두 번째, 협업 규칙을 잘 세우고, 세 번째, 협업할 사람을 잘 초대해야겠죠. 네, 협력사, 고객사,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협업할 사람들을 문제없이 초대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항목 동그라미 할 수 있고 모두 진정한 풀잘러 될 수 있을 겁니다.